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표준 진단 체계인 DSM-5에 따른 우울증 진단 기준은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아래 6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고 한다. 불면이나 과다수면, 식욕 부진이나 과식, 활력 저하나 피로감, 자존감 저하, 집중력 감소나 의사결정 곤란, 절망감.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던 땡땡씨를 살펴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 지쳐있다. 반복되는 일에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쉽게 빠져든다. 심각한 시기에는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상상 또는 행동을 한다. 실패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절망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우울한 기분으로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목표 없이 밤낮이 바뀐 피로한 생활을 지속한다면 지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땡땡씨는 우울증 증상이 있지만 삶의 희망을 놓친 사람인 것 같다. 콧물, 기침, 열 증상이 난다고 모두 코로나 환자가 아니듯 우울한 증상이 있다고 모두 우울증 환자는 아니다. 땡땡씨를 우울증 환자로 판단하여 치부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땡땡씨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하여 돌봐야 할 것 같다. 답답하고 불안한, 우울하고 좌절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울한 땡땡씨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 땡땡땡 버리기. 땡땡땡은 바로 성급함이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의 반응에 맞춰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자. 성급한 반응은 후회나 다툼 또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땡땡에 대한 궁금증 품기. 땡땡은 바로 사연이다. 우울한 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소리를 지를 때, 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다. 이익을 떠나 사랑하고 함께 살아내야 하는 가족이 아닌가. 더불어 그에 대한 좋은 기억과 시절도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사연에 대해 물어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를 향해 몸을 돌려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물어보자. 세 번째, 땡땡과 땡땡 나누기. 땡땡은 감사와 사과 나누기다. 화가 난 사연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준 행동은 이해할 수 없거나 수긍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 다만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피를 맞고 지혈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압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견뎌주고 버텨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견뎌줘서 진짜 고마워. 또 사람보다 일이 먼저였던 나를 돌아보며 사과해보자. 그랬구나.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지쳤구나. 자꾸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심리학자이자 미국 펜실베니아 로터리 클럽 회원인 메리 버진은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뇌의 보상센터에 불이 켜지면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받는 행위보다 훨씬 큰 정신적인 보상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둡고 습했던 깊고 깊은 숲풀에도 햇살이 비치면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며 생명력을 보여주듯 감사와 친절은 우울한 땡땡씨와 우리 모두에게도 빛이 되어 가족 모두에게 생명력을 전달할 것이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일상으로 돌아가 우울한 땡땡씨와 함께 살아가기를 진행해 볼까?
춥보 유튜버 강기범 알림, 구독,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